내가 유두 사이 거리가 멀면 저는 고속도로가 낙이에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구제 불능인가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손유리입니다. 자, 이제 수술하고 1주에서 3주 내지는 한 달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대부분 3, 4일째 출근들 하시니까 조금 불편하게 계시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아픈 것도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가슴 수술을 했나?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 좀 잊어버릴 때가 됐어요. 몸도 많이 편해지셨고요. 1주째 와서 환자들이 하는 얘기는 선생님 저 이상해요. 왜 뭐 배에다 뭘 했나요? 배가 이렇게 나와요? 라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슴을 수술하고 붓죠. 우리는 지금 중력이 있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붓기는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보정브래저로 묶어놓고 수술의 붓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배는 당연히 나와요.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보시면 수술 전후에 스트레스 받고 뭐 잘 못 먹고 하면서 화장실을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말고 일정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게 배가 덜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술 동안에 만들어둔 포켓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 1주에서 한 달 사이의 경과 관찰의 목적입니다. 성형수술은 예뻐지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고요. 이 기본적인 아름다워지는 것 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것이죠. 자, 가슴 수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뭔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이즈는 커졌을 때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겠죠.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슴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슴골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BP 포인트, 양쪽 니플의 위치가 생각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유두가 여기 있으면 보형물이 여기 와 있어야 맞습니다. 유두는 여기 있는데 보형물을 여기다 놔두면 바보 같은 가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브래지어를 벗었을 때는 유두점의 중심에 보형물에 갈 수 있도록 포켓을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유두 사이 거리가 멀면 저는 고속도로가 낙이에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구제 불능인가요? 아니에요. 브래지어를 모았을 때는 최소한 클리브지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흉골의 양쪽 안쪽까지 최대한 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유지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포켓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내가 유지를 못하면 포켓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브래지어를 모아도 가지 않겠죠. 포켓을 넓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정브라 이외에 조금 불편하지만 복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복대를 가슴을 모아준 상태에서 보형물을 모은 상태에서 옆쪽에다가 전체적으로 복대를 해줄 거예요.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복대는 보통 길어봐야 한 2주 정도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공간이 막히지 않게 해주면 나중에 모았을 때 예쁜 클리비지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 불편하실 때는 누워있을 때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새가슴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흉골 있는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누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형물은 바깥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형물을 안으로 밀어 올리고 복대를 해서 이 공간만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 2, 3주 지나가면 대부분 캡슐이 튼튼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크게 막힐 염려가 없이 가실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보형물이 BP에 비해서 위아래도, 그러니까 아까 가슴골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였고 상하로도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해요. 그 상하의 위치를 보는 것은 밑선의 결정적이죠. 물론 수술방 안에서 처지기 좋은, 밑빠짐이 생기기 좋은 우리 몸에 조직층이 있어요. 걔네들은 굉장히 루즈하게 붙어 있고 무게가 가해지면 뚝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수술방 안에서는 그 공간을 막고 흉곽, 벽에다가 단단히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질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막아주는 게 보정브래지어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도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브래지어 위에 하는 윗띠를 가지고 초창기에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쪽이 많이 빠질 것 같으면 팔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환자 개개인의 경과를 보고 제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경과 관찰하기 위해서 너무 잦은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저희 병원 이틀째 오고 일주일째, 2주째, 한 달째, 2달째 이렇게 오거든요.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각각 여러분들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한 처방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의사 개인의 노하우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자의 상황에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랑 여러분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가면 흉터 연고 바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밑선이건 겨드랑이건 한 번 생긴 흉은 평생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흐려진다는 거예요. 붉은색이었다가 점점 살색이 되는데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게 흉터에 바르는 연고라든가 아니면 붙이는 실리콘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에 마사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나오는 멘토 엑스트라나 이런 보형물의 경우에는 보형물이 좋아져서 마사지 안 해도 된다더라. 보형물이 들어가는 포켓도 장갑 끼는 것처럼 저스트 핏으로 만들어도 된다더라. 물론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성형수술의 가장 우선순위는 안전입니다.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을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가능하다면 전 하는 게 맞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무스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사지를 해주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티바 같은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과 다르게 얘는 물방울처럼 이렇게 스무스한 보형물이고 표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우리가 물방울이 동그란 이유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스무스하면 표면 장력이 커지면서 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축이거든요. 피막이 작아지고 쪼이는 현상.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피막을 적절한 내가 만들어준 만큼 유지시키는 것이 마사지입니다. 스무스 보형물의 마사지는 대체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시작할 거고요. 환자한테 직접 내 가슴에서 보형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치료실에서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주에서 3주까지 기간이 지나갔고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경과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